자,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미국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까지 제가 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8일까지죠. 네, 그때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는 별도로 안 받을게요. 그래서 10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늦게 받다 그래서 좀 신청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S&P 500이 오늘 보합으로 끝났어요. 보합으로 끝났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3일 연속으로 종가가 좀 높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higher low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종가가 좀 높게 형성됐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내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와요. 그게 9월달 지난달 잡스 리포트죠. 잡스 리포트가 나오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그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 관련돼서는 지금 마켓을 보면은 네, What to expect from Friday's jobs report 이렇게 나오죠. 네, 보면은 여기에 자,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 뭐 전문가들이죠. Estimates that the unemployment rate 실업률 will inch back to 3.7% from 3.8%. 자, 3.8% 나왔었죠. 8월달 잡스 리포트가. 그래서 9월 잡스 리포트는 0.1% 하락하는 3.7%. 그러니까 일자리 시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마켓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연준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수치가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7%보다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 정도 실업률이 저 개인적으로는 3.6% 정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내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잡스 리포트에 따라서 내일 또 증시가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잡스 리포트가 높게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연준이 더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4%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레미 시걸 있죠? 제레미 시걸. 이 사람 뭐 각종 방송 뭐 야후, CNBC 이런 데 계속 나와요. 나와서 자기 의견 계속 개진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또뭐 CNBC인가? 거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월 31일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지수가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에는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더 이상 연준도 금리 인상을 좀 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주가들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뭐 텍 기술주죠. 기술주. 근데 기술주 중에서도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갖고 뭐 애플 그쵸? 뭐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있죠?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보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레미 시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12월 31일 가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제레미 시걸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맞는 경우도 많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도 제레미 시걸도 50대 50이에요. 조이빵님 어서 오세요. 아침부터 생방 반갑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마 오전 한국 시간 오전 9시에 하기 때문에 많이들 저기 생방으로 못 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녹방으로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레미 시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갈려 있어요. 제레미 시걸에 대한 평가가 실은 얘가 뭐 그 누구야 톰 리처럼 무조건 상승 뭐 또는 댄 아이브즈 테슬라 무조건 상승한다는 애 있잖아요. 얘네들처럼 믿음이 저는 안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레미 시걸은 네, 논리는 뭐 들을만한데 결과는 솔직히 좀 반반이에요. 그렇게 막 100% 믿음 가는 그런 스타일은 전 아니더라고요. 물론 교수지만은 교수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그 이론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론이 제레미 시걸 좀 특징이 약간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약간 한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서 제레미 시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레미 시걸이 이렇게 지금보다 연말은 더 좋다. 지수가 더 높게 형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투자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럼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반반이에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제레미 시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근데 제레미 시걸의 그 특징을 잘 아셔야 돼.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정확히 알고 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리비언이 폭락을 했죠.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22.88% 거의 23% 하루에 폭락했고 그거는 아마 리비안이 상장하고 가장 하루에 많이 떨어진 퍼센테이지일 거예요. 22.88%가 동훈님 안녕하세요. 네, 이른 오전부터 좋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일찍 하는 이유가 이따가 제가 이거 끝나고 좀 일 좀 보고 제가 오프 교육 할 거 있죠? 오프라인 이제 강의 교육을 할 건데 그 강의장을 좀 사전 답사를 하려고 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미리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리비안 관련돼서 1.5 빌리언 어치의 그린 본드 오퍼링을 내놨어요. 뭐예요? 이건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원래는 convertible green bond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냥 convertible bond예요. 전환사채. 근데 여기에 어떤 전환사채냐? green bon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똑같은 전환사채예요. 다만 green을 붙이는 이유는 이 전환사채를 얻게 되면은 이 그린 에너지, 그린 환경, 그쵸? 깨끗한 환경에 조금 동참한다는 의미에 뭐 그걸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vertible green bond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전환사채예요. 1.5 빌리언을 지금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게 2030년까지 2030년 그리고 지금 revenue 사전 발표죠. 이 분기 매출을 예측치를 1.29 빌리언에서 1.33 빌리언을 내놨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치 않은 만큼 나온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1.5 빌리언의 이 전환사채가 주가가 폭락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리비안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비안이 이미 지난 3월에 1.3 빌리언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기가 2029년까지고 이게 전환사채 이율이 당시에 4.625%예요. 4.625%.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몇 프로예요? 대략 4.7%예요. 그러니까 이때 리비안이 1.3 빌리언을 발행할 때 만기 그 이율이 연 4.4625면은 이때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변환될 때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그게 3월 달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주당 20불이에요. 주당 20불. 근데 현재 주당 18.27,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이 3월 달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는 2026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요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전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리비안이 전환 가능한 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리비안은 2028년도 12월 뭐 며칠까지 15일까지가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리비안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이게 전환사채라고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뭐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비안이 그 왕이고 이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전환사채를 뭐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전환하세요. 뭐 이렇게 5일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 조건이 맞았을 때 주식으로 주당 20불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8년도 12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2029년도 3월까지 3월달에 발행했으니까 요때는 그 자유롭게 주식으로 전환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뭐 그쵸, 채권이니까 돈을 돌려주겠죠. 전환 안 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1.5 빌리언도 비슷하고 그 기간이 2030년으로 뭐 1년 정도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아마 제가 쭉 봤는데 이 전환되는 이 가격, 주당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리비안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급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접근 금지라고 썸네일에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좀 어려운 그 주가가 이제 어렵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전환 조건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전환가의 130% 이상의 주가를 형성시에 그러니까 20불이면은 130%는 얼마예요? 130% 46불인가요?
그러니까 46불이 넘고 플러스 리비안이 뭔가를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뭐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분명히 여기도 이 1.5 빌리언 오늘 발표한 1.5 빌리언 전환 사채 그 계약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자가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4.7%이기 때문에 이제 5년물은 더 높겠죠. 5년물은 4.7, 8좀 될 수 있고, 그러면 2030년까지니까 2030년까지 대략 몇 년이에요? 6년 정도 되는 거예요. 6년? 6년이면은 4.7에서 4.8 사이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줘야겠죠. 왜냐면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달 비용이 이자가 나갈 게 제가 봤을 땐 5%대는 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대는 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나중에 전환이 되면은 주식수가 많아져 갖고 주가가 희석이 되는 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리비안이 항상 무슨 얘기를 했어요? 리비안이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캐시 넉넉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비안이 계속 비용 지출이 커도 그래도 계속 나와서 우린 캐시가 넉넉하다 그 얘기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그 캐시플로우 자체가 9.1 빌리언 정도 돼요. 9.1 빌리언 정도 되는데 9.1 빌리언이 얼마큼 쓸 수 있는 금액이냐? 얘네들이 대략 분기당 한 900밀리언 정도 그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당 1빌리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1빌리언 분기당 1빌리언이면은 몇 분기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9.1 빌리언 갖고. 네. 좋게 말해서 9분기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분기당 1빌리언씩을 쓰고는 있는데 어차피 생산 효율화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분기당 1빌리언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9분기보다는 한 10분기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캐시플로우 수준 갖고 그러면은 10분기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2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9.1 빌리언.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앞서 1.3 빌리언을 자금 조달했고 이번에 또 다시 1.5 빌리언 자금 조달을 얼마 안 돼서 자금 조달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자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넉넉하지 않나? 넉넉하지 않은가? 자,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그냥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리비안 주주분들은 좀 굉장히 상심이 클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에 22.88% 폭락하면요. 거의 뭐 그 가치의 한 5분의 1 이상이 하루 만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좀 긍정적 뉴스는 없어요. 제가 봐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미 전환 사채를 한번 했었고 지금 반년 조금 지나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환 사채를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올해 전환사채로 2.8 빌리언을 맞나요? 맞나? 1.3에서 1.5니까 맞아요. 예. 2.5 빌리언을 한 거예요. 2.5 빌리언. 2.5 빌리언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뒷 이야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주주분들 또는 리비안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제 의견을 좀 공유 드려요. 저는 이렇게 빠졌다고 이제 싸다 하고 저는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뉴스가 있었는데 GM이 오늘 2.3% 빠지면서 장중에 30불 밑으로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GM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에어백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런 자동차 리콜 이런 거 그 뭐 감수하는 이런 그 기관에서 이 GM에 들어가 있는 에어백이 폭발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몇만 대, 2천만 대를 리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GM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에어백이 들어간 다른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들도 리콜을 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5,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5천만 대에서 5,500만 대. 근데 이 에어백이 어디서 만든 거냐면 그 아크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에어백입니다. 이게 약간 폭발이에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GM뿐만 아니라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토요타, 현대 이런 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에어백 들어가는 회사들 리콜 거의 한 5천에서 5,500만 대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스테이플스 그쵸 필수재 섹터가 왕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료 쪽이 많이 폭락했어요. 음료 가령 몰슨 코어스 그쵸 탭 맥주 회사죠. 이 회사도 많이 빠졌고 또 어떤 회사가 빠졌냐면은 코카콜라 KO죠. 코카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펩시콜라 이런 회사들이 왜 안 나와? 펩시코 이거 아닌가? 그쵸? 네, 160불 5% 폭락하고 이렇게 이제 폭락하면서 지금 왜 필수재 이런 회사들이 떨어지나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나는 필수재는 경기 둔화가 돼도 버티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코카콜라 샀고 펩시콜라 샀고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주니까 나도 워렌 버핏 따라 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코카콜라를 이제 산 사람들은 지금 좀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괴로워. 왜 그럴까요? 자, 이 필수재는 실은 경기 둔화가 되면은 좀 버티는 섹터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동안 주가가 오르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가격도 어떻게 돼요?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 필수재를 판매하는 애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닝 시즌 때
실적 발표할 때 전년 대비 어떻게 되겠어요? 전년 대비 매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코카콜라 할인 자주 합니다. 네, 코카콜라 자주 해요. 할인을.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뭘 느끼고 있냐면, 특히 코카콜라는 원래 할인 잘 안 해요. 작년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할인을, 디스카운트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요, 코카콜라 밥 먹듯이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코카콜라 캔을 24캔을 사놨거든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인한다. 그래서 사놨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해.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할인 폭이 더 커졌어. 지난번보다. 그래서 저기 코카콜라 그 캔 24개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그 캔이 이렇게 있는데 창고에 또 샀어요. 할인한다니까. 뭐 캔이야. 오래 가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제 창고에 코카콜라 캔만 이만큼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할인 프로모션이 또 할 것 같아 느낌에. 또 하면 그때는 안 살려고요. 이미 꽤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50캔 정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 팀 케이크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또 있을 거예요. 최근에 WTI 뭐 내려간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을 거고. 그쵸? 근데 그 관련돼서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게 된 배경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 있어갖고 제가 일기장에 좀 적어놨어요. 그거 이번 주 팀케이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S&P 500도 지금 잡스 리포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게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이야기. 그 조만간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있죠?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슬롯 머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퀴드 게임 라이선스를 받아갖고 만들어지는 카지노에 들어갈 저기 그 슬롯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뭐 맞추기 이런 거가 되겠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OTT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쵸 오리지널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라이센스 갬블링 그 기계 라이센스가 나온다는 거 그게 하나의 또 좀 뭐랄까 재밌는 뉴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 신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받을게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은 인원을 갖고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이
좀 그 부족한 지방 쪽, 부산 쪽이죠. 그쪽의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은 진행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노력에 비해서 네, 인원이 많지 않으면은 진행하기가 불가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부산 쪽 지역은 좀 저조해요. 신청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요청이 있어서 11월 4일 강의 일정도 하루 더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게시판 이 교육 관련된 글에다가 제가 다 수정을 해놨으니까 11월 4일 참가를 하고파 했던 분들은 그 내용대로 신청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라이브를 해서 많이들 오시지 못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녹방으로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